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 공사는 2007년 시작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00억 원 중 도비가 430억 원이 들어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수원시 삼성전자가 개설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이 없는 계획도로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수원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떠안은 사업입니다. 삼성로 확장공사 추진 경위를 보면요, 2004년부터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김문수 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선되고 두 달 후인 9월에 삼성에서 건의했고, 그 다음에 도차원에서 세 차례 대책회의, 그 다음에 2007년 2월에서 4월까지 추진계획 결정 계획보고 및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월 22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요, 2년 후에 2009년 3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11월 수원시 의회 행정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정 의원이 삼성로 확장공사 제안을 어디서 했느냐 질의하니까 담당국장이 경기도에서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경기도가 주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전인 2007년 2월 15일에 실시한 대책회의 회의 자료입니다. 경기도 예산 담당 부서의 입장은 도에서는 수원시 부담액 중 일부를 연차적 지원 검토라고 되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2개월 후 양해각서에는 수원시 부담액 중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수원시 결정 계획서상에 세 차례 실무회의 등 치밀할 정도로 준비를 하면서도 어찌된 일인데 도의회 보고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2일 실시한 조정회의에서는요, 수원시와 삼성 간의 부담 조건이 상충되니까 경기도가 삼성전자 입장을 많이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2일 조정회의 결과서에서는요, 경기도의 중재안으로 결정되고 부담은 통상적 도비 보조 기준에 의한 차등 보조율 40%보다 높은 50%를 지원한 특혜성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삼성전자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기도가 터무니없이 떠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양해각서가 졸속 협약인지 아니면 삼성 특혜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각서 2항을 보시면요, 사업 추진은 수원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은 삼성전자가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삼성전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까? 이 부분은 수원시 측에서 삼성전자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한 내용입니까? 네. 그럼 수원시가 원래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보한 거겠네요. 이것은 양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일단 삼성전자가 토지와 비용의 일부를 해서 약 35%의 자부담을 하면서 또 수원시도 또 부담하고 우리 경기도도 일정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경기도와 수원시가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한다며 기업체 땅은 그대로 놔두고 대부분 주민들 땅을 수용하기로 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공공도로지만 삼성 관련 회사들이 몰려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삼성로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3km가 넘는 이 도로를 오는 2010년까지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로 옆 담장 안쪽 삼성부지 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삼성로와 나란히 나 있어 담만 허물면 손쉽게 6차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도시계획은 삼성 건물이 있는 땅을 대부분 피해갑니다. 삼성 아카데미 건물이 있는 곳은 그 반대편이 수용되고 삼성 공장 건물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시 건너편이 확장됩니다. 사실상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저희는 노선의 문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삼성 쪽을 먹고 들어가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예.
도로 확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관청의 고유 업무인 도로 계획을 삼성이 직접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1,100억 원 가운데 475억 원을 투자하면서 도로 설계 비용만 댔지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의 말은 다릅니다. 삼성에서 이제 설계 비용을 부담하면서 설계를 거기서 하는 거죠. 설계를? 예, 설계를. 실제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삼성이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을 삼성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삼성 측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십수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었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들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철거되는 지역의 주민 수백 명은 당장 갈 곳이 막막합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저는. 애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그 애들이 벌써 30이 넘었는데 어디로 가요? 이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의 생존권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네, 지사님 동영상 잘 보셨죠? 지사님께서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8조, 103조, 122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법률 위반 금지, 법령에 따라 집행, 재정을 건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책무는 법을 지키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원은 이 양해각서 및 협약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봅니다. 44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고 단지 도지사, 수원시장, 삼성전자 대표 이사, 도의회의장, 수원시 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사님, 의장이 서명하면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장님이 서명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회 의결을 가름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존중,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도 안 했는데 체결 자체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도 안 했는데 의장님은 그냥 들러리로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원시의회 속기록을 보니까요. 수원시의회 담당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그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답변을 했습니다. 44조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협약서 체결 시점에서는 부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 다만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가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법률적 검토를 한 바도 없었고요. 이 답변도 기업정책과에서 해당 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를 유추해석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질문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가 이걸로 유권 해석을 해서 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거론했듯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느냐? 이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양해각서 체결 시점에 부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경인호 도 공보관이
삼성노확장공사 관련해서 1,630억 원이 소요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 정책결정 추진계획보고서상에 사업비 1,630억 원, 보상비, 공사비, 특히 보상비와 관련해서 삼성 소유, 사유물건 등 구체적으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또 보시면 노선 및 사업비 책정을 위해 삼성에서 기초설계 용역 중 추진 중 3월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8일인데요. 양해각서 체결하기 이틀 전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개최 계획서상에 사업비 1,108억 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에서는요, 수원시가 부담 내역 중에 50%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명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로 의회 사전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명백하게 위반했다기보다는 의장님이 서명을 하셨지만 네.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해석은 여러 가지. 기사님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법 해석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다면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지 뭡니까? 법 위반이 될 것이 있으시면 그건 고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라고 하시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찌된 일 2년 후에 체결된 협약 체결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협약서 체결 공문을 요청을 해서 도가 날인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작성한 대로 원한 대로 그냥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데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언론 보도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협약 체결할 때는요.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요. 이후 협약 체결을 회의 문서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함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30억 도비 추가 부담 여부를 수원시가 요청하면서 불투명하니까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발각된 겁니다. 지사님 왜 그동안 협약서를 숨겼을까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숨겨질 수 있어요? 보도가 아까도 보도 보셨지만은 보도가 얼마 됐는데 이게 왜 숨길 일이고. 양해각서는 보도가 됐지만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보도가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 자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산서 보십시오. 2008년도에서 12년까지 예산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예. 공직자들이 책임질 그 부분은 이따 의회 의장님한테 예. 제가 요청할 겁니다. 예. 2008년에서 2012년 사업 예산에서 보시면요. 2008년도에 1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억 원. 그런데 근거로서 양해각서 체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본 예산 100억 배정하고 2010년 추경에 30억 배정했으면 근거 자료로서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체결을 협약하게 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형식만 양해각서이지 계약으로 보고 있고 협약은 감추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계약의 부속 계약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서 경기도 법률 고문들한테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A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170조, 또 부당한 정도가 심할 경우는 제20조 주민소환 등도 제시했습니다. 비고문 변호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사님,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다. 예. 다만 C 고문 같은 경우가 C 고문 변호사가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다라고 소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한테 제출을
자료 요구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도 주면 이 고문 변호사도 분명히 해당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삼성로 확장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여부인데요. 2007년 중앙투융자 심사 의뢰서를 보면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후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가 의뢰했고 그 근거 자료로 양해각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경기도가 투융자 심사 의뢰서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2년 후에 체결한 협약 체결까지 미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재원 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도요. 도비, 시비, 민간자본 모두 양해각서 체결한 범위 내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스스로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요. 6조에 사업비 부담 규정이 있고 10조에는 기지급금 반환 규정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삼성전자의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기도 수원시의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430억 원을 주면서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입니다. 졸속협약 아니면 특혜협약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사업비 추진 및 집행상의 과실도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부담액이 316억이었는데요. 체결 이후에 430억 원으로 114억 원이 증가해서 36% 증액되었고요. 내년도에 30억이 추가될 경우에는 144억 원으로 45.6%가 증액된 엄청난 상황입니다.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밝혀봐야 알겠지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양해각서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11개월가량을 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증액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 근거로 속기록 행정감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결국 수원시 담당 국장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직무해태한 측면이 큽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바로 주민공람 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결국 1년여를 건축행위 제한 없이 풀어놓은 셈입니다. 지사님, 수원시의 직무 혜택가 인정되면 협약서상에는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 의거 제재, 강제 이행금, 기지급금 반환 등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 주셨습니다. 본원은 삼성로 확장공사 법 위반을 접하면서 의원신분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견제해야 할 의회가 5년 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법 위반조차 검토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의원의 직무를 망각한 의회의 치욕으로서 도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2년 동안 문제점을 접하면서 간과한 측면이 커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늦게나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며 윤하서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반성과 함께 진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 과정에서 언급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 의뢰를 요청하고 이번 행정감사 시에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행정감사 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권의 발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 및 직권남용, 직무혜택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그리고 기존 사업비의 50%가 육박한 증액 부분에 대한 수원시 삼성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한 구상권 여부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삼성로 확장공사의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